안녕하세요. 저는 월프렌즈 12기 김예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라는 나라로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요. 제가 워홀을 결심한 이유와 그리고 저의 간단한 워홀 준비 과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하우스와 잡에 대해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소와 저의 워홀 총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홀을 갔던 호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호주의 면적은 768만으로 한반도의 약 35배이고요. 인구는 23,002만 1,626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 수도에 대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호주 수도는 멜버른이나 시드니가 아닌 캔버라라는 지역이고요. 공용어로는 영어를 쓰고 있고 화폐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워홀을 결심한 이유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나마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는 현재 대학생 졸업반으로서 많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공하고 있던 과나 미래에 대해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을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해외 취업 부분이었는데 해외 경험이 여행밖에 없었던 저는 해외로 일단 나가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매우 컸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자유롭게 경험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친언니의 추천으로 워홀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왜 하필 호주로 갔냐 하시면은 저는 20살 때 호주로 2주에서 3주 정도 여행을 길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주의 기억이 저에게는 매우 좋았었어가지고 호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홀 준비한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호주 워홀을 가려면은 비자 신청이 필요하겠죠. 비자 신청은 호주 이민성이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여권이나 잔고 증명서, 그리고 결제할 카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이후에는 신체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신체 검사를 하려면 여권, 비자 신청 후 나오는 헬스폼, 여권용 또는 반명함용 사진 하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서울 삼육병원, 부산 백병원이 있는데요. 서울 삼육병원이 가장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삼육병원에서 검사를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세컨 비자 신청을 했어야 돼가지고 신체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았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카드 신청인데요. 저는 호주에 들어가서 바로 신용카드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신청을 했었고요. 커먼웰스 은행 기준으로 커먼웰스 웰컴 레터, 그리고 여권, 그리고 세금 거주 상세 내역, 비자 레터 등을 가지고 가시면은 한국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지점에서 쉽게 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짐 싸기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꼭 가져가야 할 것 아니면 굳이 이걸 왜 가져가야 했던 후의 스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가져가야 할 것은 샤오미 멀티탭과 안경, 렌즈, 그리고 상비약, 간단한 기초 화장품 종류, 동정 육수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샤오미 멀티탭과 상비약은 꼭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가져가는 전자기기들은 한국 전기 코드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사용하기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일일이 돼지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샤오미 멀티탭을 통해서 호주 전자기기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 한국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비약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호주의 초반에 가면은 호주와 한국은 아무래도 날씨가 반대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감기 걸릴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초반에 감기를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의 감기약이나 이런 약들이 크게 효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상비약들로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반에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거는 수건과 양말, 상망 등 생활용품, 각종 옷들, 여분엔 케이블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저한테 수건이랑 양말은 꼭 챙겨와라. 한국 게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되게 열심히 챙겨갔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저도 그냥 호주에서 수건을 사거나 양말을 사서 쓰지 한국에 가져온 거는 많이 안 쓰고 집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각종 옷들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한국과 호주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따로 옷을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옷만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인데요.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호주 가서 병원 갈 일이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따로 워홀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가입하고 갔는데 1년 동안 병원에 갈 만큼 크게 다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보험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배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인 쉐어를 구할 때는 호주 나라랑 페이스북 같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을 했었고요. 외국을 구하거나 할 때는 플랫메이트랑 검트리를 이용을 했었어요. 검트리 같은 경우에는 집뿐만 아니라 구직이나 중고 거래 등 다양하게 하는 사이트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보통 두 가지 나뉘는데 룸을 쉐어하는 쉐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집을 렌트하는 렌트 형식이 있어요. 근데 룸 쉐어에서 보시면 마스터 룸은 보통 집에서 가장 크고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걸로 비용이 가장 비싸고, 세컨룸은 방 안에 화장실은 따로 없지만 이제 크기가 마스터 룸보다 조금 작지만 방으로 많이 쓰이는 추세고요. 그리고 거실 쉐어 같은 경우는 방이 따로 존재하진 않고 말 그대로 거실이 곧 방이어서 거실 한쪽에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쓰는 방인데 요즘 많이 없어진 추세라고 합니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하나를 빌리는 형태인데 최소 6개월부터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총 3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스시 레스토랑 주방에서 보조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미 저는 분식집이나 치킨집 주방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스시집 주방 보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컨 비자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주끼니 농장에 가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세컨으로 다시 오자는 확신은 있었던 건 아닌데 미래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농장을 갔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농장에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리고 세컨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에 농장을 갔다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았고요. 농장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카페에서 올라운더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영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외국에서 카페 일을 한다고 약간 상상이 스스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외국 카페에서 일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카페 경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 볼 때 저는 이곳에서 일을 정말 하고 싶고 카페에서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포부를 보였고 다행히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손님 맞이하게 되니까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초반보다는 영어의 공포증, 울렁증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농장을 구할 때 알아본 기준인데 첫 번째는 패킹이냐 피킹이냐를 되게 많이 중요시했었어요. 피킹은 보통 밖에서 하고 패킹은 보통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이 되게 중요했고 정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쉐어하우스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쉐어하우스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무리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이 없으면 농장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기준으로 삼았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 왜냐하면 농장마다 작물도 다르고 일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초반에는 차가 많이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마트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차가 없기 때문에 농장까지 가고 오고 하는 픽업 차량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지라는 기준도 있었고 일주일에 돈은 어느 정도 세이브? 약간 이런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농장을 구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농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호주 나라 그리고 일하는 어플 등을 통해서 여러 농장하고 컨택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농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추천으로 저는 주끼니 농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주 워홀 정보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저는 호주에서 매우 좋았던 장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변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장소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농장 지역은 퀸즐랜드 쪽의 보엔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보엔 비치가 정말 야경 맛집이에요. 솔직히 농장 일을 하면 심적으로나 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데 제가 일이 힘들거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곳이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바다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해줬던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스터 쇼인데요. 되게 크게 열리고 볼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도 호주에 오셔서 시기가 맞으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인데 여기가 시드니 천문대로 올라가는 길 쪽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사진 맛집이고 야경 맛집인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이 해가 지기 전이고 두 번째 사진이 해가 지고 난 후 사진인데요. 해가 지기 전 올라가셔가지고 앉아있다가 해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계시면 정말 아름다운 정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서 꼭 호주에 오시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본다이 비치와 오페라 하우스인데 여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비드 주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행사가 있는 달이 있어요. 그때 가보시면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주 워홀 후에 제 스스로 느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호주 워홀을 하면서 솔직히 남들에게 뭐 자랑할 만한 색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은 많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했던 일을 하고 그렇다고 일을 한다 해서 1년 동안 영어가 되게 판타스틱하게 느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도 하고 혼자 처음으로 힘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많이 성장하고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워홀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저에 대한 색다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몰랐던 저에 대한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스스로에게 조금 도움이 됐고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어서 신체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데 신체적이나 이제 정신적으로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배우면서 많은 것을 정말 배웠다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호주 워홀을 가셔가지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호주 워홀이 한 번쯤은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